혹시 여러분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75세의 한 할머니가 필리핀 공항에서 쫓겨났다가 단 한 통의 전화로 공항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든 실화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였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5세입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다 보니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홀로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도 입국 거부를 당한 채로 말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요. 50년 전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지금의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1970년대 초반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는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했어요. 당시 필리핀에서 일어난 큰 홍수 피해 때문에 국제적십자사에서 간호사 봉사단을 모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순자야, 위험한 곳에 왜 가려고 하니?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겨봐라. 어머니는 극구 말리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1972년 겨울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간 머물며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말라리아 환자들, 상처로 고통받는 아이들,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정말 힘든 나날이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마리아라는 5살 소녀였어요. 홍수 때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아이였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며 생사를 오가던 그 아이를 밤새워 간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행히 마리아는 회복되었고 저를 한국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족장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많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요.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당신이 언제든 다시 와도 우리 마을의 가족으로 대우할 것이요. 그리고는 특별한 목걸이 하나를 제 목에 걸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부족의 신성한 증표요. 이걸 가진 사람은 우리 부족의 명예로운 구성원이라는 뜻이요. 솔직히 그때는 단순히 고마운 선물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목걸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어요. 그 목걸이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거의 잊고 살았죠.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문득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를 도우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50년 만에 필리핀행을 결정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걱정했지만 75세의 나이에도 아직 건강한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5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마리아는 이제 55세가 되었을 텐데 잘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여행 목적이 뭔가요? 옛날에 봉사활동을 했던 곳을 다시 가보려고 해요. 증빙 서류가 있나요? 아니요. 50년 전 일이라. 입국 심사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혼자 여행을 온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죄송하지만 입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체류 기간 동안의 계획이나 재정 능력도 불분명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0년 만에 다시 찾은 필리핀 땅을 밟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니요. 그럼 다음 항공편으로 한국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저는 공항 대기실 구석진 의자에 홀로 앉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모두들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75세에 이런 무모한 일을 하려고 했구나. 아이들 말을 들을 걸.
그런데 잠깐 저는 문득 목에 걸고 온 목걸이가 생각났어요. 그날 마을 족장님이 주셨던 바로 그 목걸이 말이에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서로 말한다 해도 믿어줄까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청소를 하던 나이 많은 필리핀 아주머니가 제 목걸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이게 정말인가요? 그 아주머니는 제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목걸이 어디서 나셨어요? 혹시 민다나오 섬에 가신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 통의 전화가 필리핀 공항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청소 아주머니의 이름은 루시아였습니다. 민다나오 섬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50년 전에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한국 간호사입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마을에서 6개월간. 루시아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마리아라는 아이를 아시나요? 그때 5살이었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리아? 제가 그렇게 애정을 쏟아 돌보았던 그 아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마리아는 제 언니예요. 언니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 천사 이야기를요. 순자라는 이름의 간호사가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밤새워 열을 식혀주었다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50년 만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언니는 지금 마닐라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죠. 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게 자신을 구해준 한국 엄마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게 꿈이라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루시아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필리핀어로 빠르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에서는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시아가 전화를 끊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언니가 지금 당장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차고 계신 그 목걸이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하네요. 대단하다고요? 네, 그 목걸이는 민다나오 섬에서 가장 존경받는 족장님 가문의 신성한 증표래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우리 민족의 최고 명예 손님이라고. 그리고 루시아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족장님의 손자가 필리핀 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관광부 장관이라고요? 그럼 입국 심사 같은 것도? 루시아 씨, 그게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가진 목걸이 때문에 지금 공항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과연 루시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공항 곳곳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공항 보안팀장이 달려왔어요. 그 뒤를 이어 입국 심사소장, 공항관리사무소 직원들. 1명, 2명씩 늘어나더니 어느새 대기실 앞에 10여 명의 공항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대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더니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한국 엄마. 정말 한국 엄마세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성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마리아구나. 우리는 대기실 한복판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50년 만의 재회였죠.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마리아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면서? 네, 엄마를 닮아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요. 그런데 이때 공항 관계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제가 차고 있는 목걸이를 보며 서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가진 그 목걸이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저도 오늘에야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신성한 보물 중 하나래요. 그게 무슨 말이니? 50년 전에 엄마에게 그 목걸이를 준 족장님이 바로 현재 관광부 장관님의 할아버지세요. 그 목걸이는 우리 부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최고의 명예 증표고요. 이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입구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 있었고요. 마리아가 제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엄마, 저분이 관광부 장관님이세요. 족장님의 손자. 그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광부 장관이 저를 향해 걸어오더니 공항 관계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존경하는 한국의 어머니, 50년 전 저의 할아버지와 우리 민족을 구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공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과분하게 느껴졌거든요. 75세의 평범한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거울에 비친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과연 제가 이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어요. 50년 전에 한 일이 단순히 제 의무였을 뿐인데. 하지만 마리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단순히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50년 동안 우리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과연 이 감동적인 재회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공항 관계자들이 무릎 꿇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저는 그때 그 족장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 이야기를 수없이 들려주셨거든요. 마리아가 제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 장관님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때 엄마에게 목걸이를 주셨던 족장님이세요. 그분이 평생에 걸쳐 엄마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장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순자라는 한국 여인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의료 봉사가 아니라 희망이었다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대대로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오늘 우리 공항에는 매우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50년 전 우리나라 재해 지역에서 생명을 구해주신 한국의 천사가 다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입국 거부를 당해 구석진 의자에 홀로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수백 명의 박수를 받고 있다니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때 저를 구해주신 덕분에 제가 살아서 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아이들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고요.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명예 시민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세운 학교가 있는데 순자 희망 학교라고 해요.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곳이죠. 제 이름을 따서요? 네, 엄마가 제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혼자 떠난 이 여행이 단순한 추억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기적이었던 거예요. 입국 심사관이 저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전설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순자 희망 학교를 방문했고 50년 전 제가 봉사했던 그 마을도 다시 가봤어요.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천사 순자를 기억하며 사랑은 영원하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 하나가 50년 후에 이렇게 큰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지금도 마리아에게서 가끔 편지가 옵니다. 순자 희망 학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함께요. 그 밝은 미소들을 볼 때마다 확신해요. 진정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50년 후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75세 할머니의 필리핀 여행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